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국제 타워 영상 스테이입니다. 자, 오늘은 저녁이 늦은 8시쯤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이어서 기묘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기축이라는 일주를 또 공부를 해봤죠. 자, 오늘은 기묘라는 일주가 인생의 일주를 중심으로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의 사건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토라는 에너지가 묘목이라는 지지를 깔고 있습니다. 묘목은 음지의 나무입니다. 음목입니다. 습한 나무에 들어가고, 그런데 묘목이라는 것이 월지에 자리를 잡았을 때는 습목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묘목이 월지에 있을 때는 사양이 들어있는 화기가 있는 목이다라는 그런 새로운 또 관점으로 묘목을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지에 묘목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습목에 앉아있는 기토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장간을 열어보니까 간목과 을목이라는 에너지, 목이라는 에너지가 강하게 들어있죠.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 묘목이라는 에너지를 보면은 목국 틀어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평관이죠. 평관에 들어갑니다. 평관. 평관. 나를 극하는 존재, 평관. 기토가 여자를 할 때는 남편을 지지에 깔고 있고, 기토가 남자를 할 경우에는 자식을 지지에 깔고 있습니다. 기묘일주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실패형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실패형, 실패를 하는 형이다. 기토라는 작은 논밭, 언덕, 전당. 기토라는 음지의 토가 다시 또 음하고 습한 묘목이라는 나무와 만났다. 이럴 때는 태양이라는 빛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는 나무가 이 작은 습한 땅에 논밭에서 나무라기보다는 아주 무성한 잡초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크게 자라지 못하는 나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무로서 보다는 잡초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밭에, 조그만 밭에 지금 잡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잡초가 굉장히 많다고 하면은 별 쓸모가 없는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비료를 주고 좋은 영양분을 이렇게 뿌려줘도 잡초에게 영양이 다 가버리면은 실질적으로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손상을 많이 입을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죠. 밭에 잡초가 많고 12운성 병궁에 임하고 건강이 취약하며 대체로 소심한 사람이 많다. 묘라는 것이 12운성 병궁에 병지에 이제 들어갑니다. 병사묘. 에너지가 굉장히 약한 에너지들입니다. 여기서는 병궁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묘일주, 이 기묘일주를 가진 사람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힘이 없고 약한 약체들이 많더라. 뭔가 일을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뭔가 추진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형태의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겠고, 사람이 대체적으로 이제 대범하기보다는 소심한 이제 사람들이 많더라. 왜냐면 내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할 수가 없고 참아야 하면 되는 거죠. 참으면서 꿍꿍거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내가 어떤 정당한 일을 했지만은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그 일이 안 좋은 쪽으로 다시 이렇게 내가 그 일을 어떤 잘못된 길로 이끌은 주범자처럼 내가 몰릴 때에도 내가 당당하게 이것은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뭔가 꿍꿍거려야 되는 소심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더라라고 12운성 병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병사지 자체가 병사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어떤 힘과 에너지적인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래 딸린다. 에너지가 많이 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는 어떤 그런 일을 했을 때 빨리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 하더라라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음지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공부 쪽으로 머리를 쓰는 일로 몸보다는 머리를 쓰는 일로 내가 어떤 진로를 정하거나 내가 어떤 그런 쪽으로 나의 길을 개척했을 때
훨씬 더 나에게 유리한 조건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주에 내가 어떤 그 12운성을 깔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나의 진로를 정할 건가.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묘일주는 실패형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적어 놨습니다. 자, 기토라는 에너지가 묘목이라는 습목, 잡초가 많은 이런 땅이 좋지 않은 형태에서는 자, 농사를 지어도 작물을 제대로 거두어들이기가 힘들고 실패를 볼 확률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묘일주 임묘진월부터 자, 해자축까지 한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자, 기묘일주 임묘진월입니다. 봄의 계절입니다. 인월, 묘월, 진월. 자, 임묘진월 모광절이죠. 자, 인목과 묘목의 차이가 여기서 또 확연하게 드러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습목이고 습한 땅이다 보니까 인목, 인월, 자, 인목을 가지고 있는 인월이 훨씬 더, 자, 기묘일주에게는 유리한 계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인목, 자, 인중의 병화는 정인으로 모친 어머니가 되고, 화생토, 그렇죠. 인중의 병화, 자, 무병갑이 들어있죠. 자, 병화가 있는 따뜻한 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기묘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자, 목이 되는 겁니다. 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중의 병화, 정인으로 모친이 되고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 그런데 묘월, 자, 묘목이 지금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묘목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자, 묘목은 편간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조금 전에. 편간이 되어서 습목이 되어, 자, 도움이 안 되고 삶이 고달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인월과 묘월, 자,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자, 묘목, 특히나 묘목 같은 경우에는 지지에, 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 그 화기가 있다, 없다, 습목이다, 아니면 화기가 있는 목이다라고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월지에 있는 묘목이지만은, 자, 인목보다는 그래도 못한 거죠. 인목 자체에는 병화라는 태양빛이 강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목은 자, 화기를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는, 자, 땔감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인목일 경우에는, 자, 부모 덕도 있고, 자, 엄마의 힘도 강하고, 자식을 굉장히 도와주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지만은, 예를 들면 묘목이라는 에너지는, 자, 습한 그런 이제 에너지로서 기묘에게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가 않더라. 도움이 안 되고 삶이 고달프기만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관입니다. 자, 여기서는, 자, 인목이라는 자체가 여기서는 정관이고 편관이 되고, 묘목은 편관이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기묘가 여자일 경우에는 인목이라는 남편 자체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남자가 될 수가 있고, 자, 묘목이라는 남자보다는 인목이라는 남자가, 자, 시장간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남자로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주에 어떤 관이 있느냐, 어떤 에너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나무다, 나는 물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어떤 물이고 어떤 나무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형태에 놓여 있느냐. 자, 이 나무가 지금 건강한 상태인가, 어떤 충이나 형이나, 자,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가. 자, 이것을 또 잘, 성질을 잘 읽어내야 된다는 것이 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기묘일주, 자, 임묘진월에 대해서는, 자, 인목과 묘목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목이란 나무가, 자, 이 관이라는, 자, 남편이 나에게, 자, 이렇게 들어왔지만은 어떤 남편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은 이제 인목이라는 이 병화가 들어있는 따뜻한 목이, 자, 기묘일주 여자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라는 것으로,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묘일주가 사오미 계절로 가겠습니다. 사오미. 기묘가 사오미 계절입니다. 한여름의 기묘일주. 자, 밭에 불을 질러 놓은 형상으로 오를 보면 파가 되고 살을 보면 흙이 건조하여
간목인 남편이 머물기 힘들다. 수분이 없는 흙은 인내심 또한 부족하다. 자, 화기가 많다는 것은 인내심 부분에서 끈기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화라는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화기가 많다 할 때는 자,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뭔가 끈기 있게 자, 지긋하게 뭔가를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자, 그런 타입이 되지 못한다. 화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뭔가 급하고 빨리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다가 항상 실망하기 쉽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4월, 5월이라는 여름의 계절이기 때문에 자, 이 묘목이 쓴목이지만 자, 이 묘목이 이제 땔감으로 자, 가기가 쉽다는 거죠. 불로 이렇게 불을 지피는 역할의 나무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화기가 이제 더 커질 가능성이 많다. 자, 그렇죠. 예를 들면 그리고 자, 5월에 자, 기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목과 지금 오화가 자, 팔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묘파. 자, 그래서 자, 여름에 기묘일주는 밭에 불을 질러 놓은 형상으로 오를 보면 파가 되고, 자, 오를 보면 파가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화라는 것은 여기서, 자, 인성이죠. 인성과, 자, 묘라는 것, 관입니다. 자, 어머니와 남편이, 자, 파를 일으키고 있다. 자, 뭔가 좋지 않은 관계, 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은, 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팔을 이루고 있고, 자, 살을 보면 흙이 건조하여, 자, 살하는 에너지, 4월이라는 에너지를 보면은 흙이 굉장히 이제 건조해지기가 쉬운 조건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천간에 간목이라는 자, 남편이 있다 하면은 자, 나에게 정관이죠. 간목이 있다 하면은 간목은 얘기를 많이 드렸죠. 굉장히 간목이 살아가기에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여건들이 굉장히 좋은 여건 속에서 간목은 살아갈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화기가 많은 땅 속에서는 을목은 생존할 수 있어도 간목은 생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인 남편이 천간에 있다 할 때는 자, 이 간목 남편하고 나는 기묘일주 이 여자는 자, 인연이 안 맞더라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분이 없는 땅이라는 것은 자, 화기가 많다는 뜻이죠. 자, 이럴 경우에는 자, 굉장히 인내심이 자, 굉장히 부족하더라. 끈질기게 기다리는 일을 잘 하지 못한다. 자, 이런 것을 또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화기가 많은 분들 보면 인내심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성질이 급하고 자, 할 말을 다 해버리고 마치 멀리서 보면 굉장히 화끈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자, 어떻게 보면 적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죠. 자,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나는 뒤끝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을 하지만은 그래도 뒤끝은 없다 하지만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자,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자, 내가 본 관점에서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거는 절대로 아니죠. 누구나 우리는 그 상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가진 잣대로 그 상대를 평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잣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라는 것이지 다르다는 인지에서 끝나야지 그 사람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을 내버리고 결론을 내버린다면 자, 인간관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런데 화기가 많은 분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상대를 평가를 많이 하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적을 둘 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눈치는 굉장히 빠르고 뭔가 감은 굉장히 빠르지만은 자, 내가 가진 감이라는 것이 100% 옳다고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상대를 대할 때는 상대와 직접 눈과 눈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느낄 때, 자, 나는 그 상대에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 그것이 바로 진짜 상대를 내가 알 수 있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은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본 이 사람이 1시간 뒤에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화기가 많은 분들, 상대를 판단 내리고 재판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인간관계에서 적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내가 뭔가가 느껴져도 자, 말로써 입을 통해서 그 어떤 문을 열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10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3분의 1로 딱 줄여서 3마디만 3번만 얘기를 하시면은 자, 인간관계 하실 때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금기의 계절 신유술월로 김요일주 신유술월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요라는 에너지가 일주가 자, 가을입니다. 신과 유 신유술월에 자, 내가 태어났습니다. 김요라는 일주가 신과 유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을 보면은 묘신 기문간살이 되어서 자, 여기서 묘신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 습한 이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금기라는 이 가을의 계절은 그렇게 좋은 계절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거기다가 이 금이라는 돌이 지금 이 작은 땅에 안 그래도 습한 이 나무, 자, 이런 나무들이 지금 잡초처럼 이 땅에 좋은 이제 역할을 하지 않는데 돌이라는 이런 것들이 철분이라는 것들이 자, 이 땅 속에 또 함께 이렇게 내재됨으로써 이 땅은 굉장히 질이 나쁜 땅으로 지금 더욱더 낮아져 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땅의 온도도 낮아지고 땅의 질 자체도 굉장히 이제 저급한 자, 하급의 땅으로 이제 변질돼 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묘신 기문간살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욱더 묘신 기문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 묘신 기문간살이 이제 신월이면 엮이게 돼서 꿈자리가 시끄럽고 자, 기문간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기문의 에너지는 자, 내가 사주가 나쁘고 뭔가 탁한 사주 속에 이렇게 내가 들어갔을 때 자, 기문의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첫 번째 이제 중독적인 정세를 많이 보인다고 얘기를 드렸고 자, 꿈자리 이런 부분에서도 자, 꿈이 굉장히 험하고 자, 잠을 잘 때마다 꿈이 꾸이고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불면증이 시달리고 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면증 시달리는 분들 보면은 거의 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꿈자리가 안 좋다, 뭔가 개운하게 잠을 자지 못한다, 자, 이런 분들 많이 뵙습니다. 자, 그럴 땐 혹시나 내가 어떤 기문간살이 좋지 않은 영향 속에 있지 않은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문간살이 내가 이렇게 강하다 할 때는 자, 여러분들이 명상을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명상을 함으로써 에너지를 조금씩 맑게 이렇게 바꿔내는 겁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 기문의 어떤 힘이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를 보면 충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6월이다 할 때는 묘유충으로 또 충이 들어오네요. 자, 여기서 보면은 토생금이고 여자 입장에서는 자, 금이라는 에너지가 식신상관, 식상이 됩니다. 자식이 되죠. 자, 거기다가 관이라는 묘유충, 관이라는 남편과 자식이 자, 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좀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겠죠. 자, 거기다가 지금 6월, 신월, 가을이라는 계절이 지금 기묘에게는 좋지 않은 지금 달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이나 어떤 기문간살의 작용이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굉장히 해석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을 또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묘유충이 되어서 근심걱정이 많고 자녀 때문에 근심걱정이 많고 자, 자녀 때문에 일어나는 근심걱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자, 자식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순해도 자, 자식이 아프다면 그것 또한 큰 걱정이 없습니다. 자,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고민이 참 많지만 특히나 자식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자,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말 못하는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서 이제 묘유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식 걱정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자, 예를 들면 신유술, 술월은 제가 안 적었지만은 자, 술을 보면 장남 장녀 역할을 하며 가정을 잘 이끈다. 자, 일지나 아니면은 월지에 자, 진술충미 화계살의 기운을 갖고 계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이 장남 장녀 역할을 많이 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장남 장녀일 가능성도 있고 자, 내가 장남 장녀는 아니지만 집안에서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무게감 있는 자, 어떤 어깨에 짐을 매게 되는 자, 이런 경우가 참 많더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라는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 특히나 토 에너지가 많은 분들을 뵈면은 굉장히 묵직하고 말이 없고 여자들도 그렇고 의리와 신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지나 자 월지에 이 토라는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 보면은 집안에서 가장 역할을 많이 하더라, 또는 장녀 역할로 굉장히 이 어깨에 짐을 스스로 많이 지더라.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기묘가 해자 축월 겨울로 가겠습니다. 자, 기묘, 자, 해자 축월, 비가 내리는 겨울. 자, 자, 해자 축월에 기묘 일주입니다. 자, 밭에 물이 많으면 실롱이 되어 건강이 좋지 못하고 처와 이별할 수 있다. 자, 기묘가 남자일 경우에 자, 처 아내라는 자, 수라는 에너지입니다. 자, 수라는 에너지가 자, 해자 축월에는 강하게 특히나 기묘라는 자, 음한 집 에너지 자체입니다. 기묘 일주 자체가 기토의 음의 기운과 묘목의 음의 기운, 자, 이런 음기의 기운들이 해자 축월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라면은 자, 이 재성의 기운이 들어오는 계절입니다. 자, 이런 계절에 물이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 처라는 여자라는 에너지, 자, 나에게 결코 좋은 역할이 아니죠. 자, 이럴 때는 부인과 사별할 수 있더라. 자, 이혼 또는 뭐 여자가 아프든가, 자, 아니면 내가 아프든가,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인생이 굉장히 곤란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부부 관계가 나빠진다는 것은 가정이 하나가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묘 일주 남자라고 치면은 자, 해자 축월에는 자, 비가 내리고 얼어붙은 자, 그런 어떤 한기가 많은 계절이기 때문에 기묘에게는 굉장히 나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고, 자, 어떻게 보면 또 여자라는 이 재성이라는 에너지가 재산이 되고 재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재력 자체가 나에게 아주 안 좋은 귀신 역할이죠. 자, 끓일 기자, 자,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에너지인데, 자, 이렇게 내가 만나게 된다면은 내 인생에 자, 돈이라는 것도 아무리 내가 크게 모아놓은 게 있대 해도, 아무리 지금 내가 돈을 막 땡기는 어떤 힘이 있대 해도, 자, 어느 순간에 이제 이 돈이 다 나가버리고 무용지물이 돼 버리더라. 자,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부부라는 인연, 자, 그리고 돈, 자, 이것이 여자라는 에너지, 자, 남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남자의 인생에 크게 좌우하는지. 물론 여자 입장에서도 관이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자, 그런데 특히나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라는 에너지가 나의 아내도 되지만은 자, 재력과도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생에 큰 힘을 좌지우지하는 에너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묘 일주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기묘 일주에 대해서 자, 그렇게 좋은 또 일주가 아니네요, 그죠? 공부를 해보니까. 자, 저는 오늘 낮에 제가 모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그 우리 학생분들과, 이분들이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인데, 자, 그 어떤 야외에서 사운드 힐링 이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자, 여기는 진주라는 곳인데 촉송루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진주 그 난강을 바라보면서 자, 이분들과 우리 명상과 사운드 힐링을 이렇게 했는데, 참 애석하게도 그 시에서 그 성을 이제 관리하시는 분 같은데, 여자분인데 굉장히 좋지 않은 눈빛으로 저희를 이렇게 안 좋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 오늘 많이 했습니다. 자, 아름다운 보물 같은 자, 문화재가 자,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도 우리 전국 곳곳에, 자,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아름다운 문화재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문화재로서의 그 독립적인 어떤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보다는 어떻게 사람들과 잘 어우러져서 살아날 수 있는, 자,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소중한 보석으로 함께 공존하고 융합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여자분의 성을 관리하시는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이제 못마땅한 눈빛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저렇게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진 공무원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자, 우리 곳곳의 문화재가 어떻게 보면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름다운 문화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많은 시민들이 각각의 다양한 어떤 우리의 재주를 뽐낼 수도 있고, 자, 이 문화재를 죽어 있는 공간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 시민들과 함께 항상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것을 어떤 관 속에, 유리관 속에 들어있는 소중한,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자, 그런 어떤 존재로서 그렇게 꽁꽁 가둬둔다면은, 자, 누가 이 문화재를 보러 가겠습니까? 이제는 굉장히 식상하죠. 볼 것을 많이 보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자, 지금 가을이다 보니까 각 시에서 여러 가지 축제들, 행사들, 자, 그런 것을 많이 하면서 정말 예산 낭비를 많이 하고 있구나. 쓸데없는데 돈을 많이 쓰고 맨날 똑같은, 자, 작년과 재작년과 똑같은 스토리로 인기가 없으면은 다시 또 체인징해서 다른 스타일로 한번 연구를 해서 해봐야 되는데, 자,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죠. 자, 그래서 참 안타깝다. 우리의 세금이 이렇게 낭비가 많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특히나 유명한 문화재라면은, 자, 시민들과 함께 이제 어우러져서 그 문화재 속에서 시민들과 어떤 예술적인 또는 사람 살아가는 냄새가 풍겨나는, 자, 그런 어떤 새로운 융합된 문화가 창조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문화재라면 그것은 죽은 것이죠. 자, 그렇죠. 살아있는 문화재가 되어야지만이, 자, 우리 시민들에게도, 자, 우리 대한민국 모든 이제 국민들에게도, 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는 옛날에는 그냥 멀리서만 떨어져 보는, 자, 어떤 고귀한 존재였지만은, 자, 이제는 아니죠. 사람들과 함께 융화하고 함께 소통되고 뭔가를 새로 창조해낼 때, 자, 그것은 바로 다시 문화재도 재탄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진주성에서 사운드 힐링을 하면서 명상과 사운드 힐링이라는, 자, 그런 어떤 아름다운 정신적인, 자, 수업을 저는 새로 한번 해보겠다 하고 갔는데 너무 좋지 않은 시선을 이렇게 보셔서 참으로 안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 군데 가을이라서 많이 이렇게 찾아다니시지만, 자, 막상 가보면 식상한, 자, 행사 자리, 축제 자리가 굉장히 많다고 같이 공감하고 계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인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공무원들을 보면은, 자, 수준이 제가 생각할 때 1970년대에 아직 머무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쓰더라도 이제는 정말 아이디어가 번쩍번쩍한, 자, 그런 분들과 한번 협의해서 정말 멋진 행사를 준비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기묘일주 맞죠? 기묘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가지 오늘 제 경험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